교수님 정말 힘들고 저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시겠지만 그래도 심정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예.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장시간 동안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가장 의미를 둔 쪽은 어느 쪽에다가 두고 발언을 시간을 가까이 하셨는지.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댓글이 쭉 올라왔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김강진 의원님도 그랬겠지만 저도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같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쭉 올라온 댓글들을 제가 꽤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로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대테러 방지법은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특히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헌법 조문과 비교해서 대테러 방지법이 헌법과 인권을 그러니까 헌법과 인권에 위반되는 그러한 조치다라는 얘기를 좀 꼭 해달라. 그러니까 단지 이게 국정원의 기능 강화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주인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지점이 있다. 이것은 나를 시민이나 주인이 아니라 종우 자리로 앉히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꼭 대신해서 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우선 가장 강했고요. 그래서 헌법도 얘기하고 어떻게 정치라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고, 왜 대테러 방지법이 그렇게 문제인지, 그리고 국제 기준이나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니까 국내법에서도 왜 문제인지, 그리고 왜 직권상정이 그렇게 문제인지 등등에 대한 얘기에 우선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은 이제 테러 문제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국정원의 정보 강화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공격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노조라든가 뭐 하여튼 지금 현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분들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하청,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제가 요즘 지역구를 돌아다니라고 별로 또 도움도 못 되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번번이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황 말씀을 따온 거거든요. 교황께서 그러니까 현대의 폭력과 분쟁과 테러는 사실은 가난과 절망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유엔도 그런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점점 더 테러와 같은 행위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테러리스트를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도저히 설득하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새로운 테러리스트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도록 불평등도 없애고 평화와 화해 이 조치를 같이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8명, 9명째까지는 순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막을 수 있는 건지, 그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보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막으면 굉장히 좋겠고, 혹은 직권상정이 정말 철회되면 좋겠고, 만약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사람들이 포기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좀 힘이 빠져서 그러나. 근데 죄송한데요. 10시간 17분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는데요. 최장기. 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점이나 뭐 좀 몸이 불편하신데 그런 거는 좀 힘들었어요. 허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러시기도 하셨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 오히려 김강진 의원님 입술이 많이 탔다 그러던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여튼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문이나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어쨌든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가지고 한 거지만 정말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고문과 육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있고 그 고문들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근데 저 역시 그런 그러니까 고문을 당해본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분들도 다시 떠오르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불안감은 댓글 공격을 받아도 불안해요 사람들이. 혹은 그것 때문에 끌려간다라는 위협 혹은 끌려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거나 왜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 혹은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만났었던 어려웠던 사람들 그리고 뭐 어제 해고됐다고 찾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좀 좀 힘들다이기도 하고 뭐 더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우리 이종걸 대표님이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저는 이제 고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세 번째 우리 당에서는 두 번째 저 세 번째로 하기로 했는데 이걸 그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 저는 그렇게라도 좀 막아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거 버티냐 이런 고민도 좀 많이 됐었는데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네. 저희가 무제한 인터뷰는 또 할 수가 없어서 네, 10시간 넘게 하셨는데 아까 인사 한번 했으면 좀 무제한 인터뷰. 거기 앞까지 좀. 그래 갑시다. 지금 뭐 어디로 오면 지금 저는 의원실에 의원회관으로 가야 돼요. 활약이 상당히 죄송한데 화장실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중진 의원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마셨어요. 어제 한 6시, 7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예, 물도 거의 안 마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말할 때 물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말할 때 물도 되게 조금씩 아무것도 안 마시고 완전히 수분을 좀 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걱정이 되죠. 김영남 의원이 결국은 막말을 좀 했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사과는 안 하니까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그러니까 정치 불신을 없애려면 우리가 그런 얘기는 정말 그런 행동이나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아쉬웠어요. 마무리 때 눈물을 저희들은 같이 공감합니다. 눈물에서 예. 마지막 마무리 같이 공정에 살아가는. 이 지금 많은 누리꾼들 그리고 시민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뭐 트위터, 몰랐어요.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 실시간 검색어 계속 1위에 오르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몰랐어요.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응원할게요. 응원한다. 예, 정말 힘내세요. 예.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응원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네. 힘드시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